45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며 약 1만 5천 명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저는 그들의 삶과 죽음 속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건강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42세 무렵부터 시작된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삶의 질은 물론 죽음의 모습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분들이 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강도 운동보다 평범한 실천이 수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실제 환자들과의 경험 속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호스피스 전문의로 54년간 오고 은퇴한 강영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70대 초반에 멈춥니다. 남은 10여 년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롭게, 또 어떤 이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돈이나 학벌, 사회적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녁마다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소식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춘배 어르신입니다. 평생 목수로 일하시며 큰 재산은 없었지만 매일 새벽 산책을 하고 적당히 드시는 소박한 습관 덕분에 말년까지 건강하셨습니다. 반면 박령호 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가짜받은 살았지만 결국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다 73세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사례들을 통해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라고 믿었던 상식, 값비싼 건강보조제, 강도 높은 운동, 고가의 치료, 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답은 너무나 단순해서 대부분이 놓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꾸준한 일상. 5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것이 화려한 건강 프로그램이나 비싼 관리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리듬임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작은 실천들이 결국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깊었습니다. 75세의 말기 암 판정을 받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7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 비결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천천히 20분간 산책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한 데 있었습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움직임과 수면의 리듬, 운동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평지를 걷는 게 100번 낫다는 박영우 어르신의 말씀처럼 무리하지 않는 규칙적인 활동이 더 좋았습니다. 또한 수면 패턴 역시 매우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느냐가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온,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깊었습니다. 75세의 말기암 판정을 받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7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 비결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하고 천천히 20분간 산책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한 데 있었습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움직임과 수면의 리듬 운동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평지를 걷는 게 100번 낫다는 박영우 어르신의 말씀처럼
무리하지 않는 규칙적인 활동이 더 좋았습니다. 또한 수면 패턴 역시 매우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느냐가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온,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안입니다. 작은 취미 하나가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더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가 증명합니다. 마일 베란다에서 화초를 돌보던 소밀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지만 작은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의 비결은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제품에 있지 않습니다. 작고 반복적인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일상의 리듬.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을까요? 담배부터 건강식품, 영양제까지 모든 것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만나본 가장 건강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히 딱 그 선에서 멈추라.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삼는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세우 어르신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건강관리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최고급 한약, 프리미엄 영양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헬스클럽 회원권까지.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병원에 오신 73세의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면 건강을 살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군요. 반면 김명자 할머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모은 돈을 치밀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셨죠. 병원비를 위한 정기예금, 생활비를 위한 연금, 손주들에게 줄 용돈을 위한 적금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 꼼꼼하게 관리하신 덕분에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노후에 가장 만족스럽게 사셨던 분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절반을 생활비로, 30%를 미래 의료비 대비 자금으로, 나머지 20%를 여가와 취미 활동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율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균형점을 잡아주는 열쇠였습니다. 특히 의료비에 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중증 질환 발생 시 추가로 소리 없이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후 평균 의료비는 해마다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비싼 보충제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 신선한 채소와 양질의 생선을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생활비가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 중에는 오히려 병원비에 거의 돈을 쓰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 어르신은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삶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에서 반드시 10%는 자신을 위한 즐거움 예산으로 따로 떼어두셨죠. 손주들과 외식하거나 오랜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보내는 시간이 그분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이 내 병원비를 줄여줬지. 노년기 자산 관리의 본질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아끼거나 과하게 쓰는 것 모두 결국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만난 가장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언제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을 양손에 담고 살아가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호스피스 경동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들 중 가장 자주 반복되었던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 게 아쉽다는 고백들이었습니다. 78세의 이정숙 할머님은 평생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지만
막상 자신이 아플 때 가족들과 너무 어색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셨습니다. 반면 94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매월 자녀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의 건강 비결은 매일 아침 배우자와 나누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이어지는 따뜻한 대화가 건강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친구 3명 이상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발병률도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관계야말로 진정한 약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단순히 얼굴을 맞대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마음을 깊이 나누고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장수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내 얘기를 전부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신 분들은 오히려 더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관계는 삶의 또 다른 에너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막상 첫걸음을 떼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취미를 통한 연결입니다. 우리 병원 근처 복지관에서는 뜨개질 모임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참여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80대 후반이 넘어도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작품들이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이 있고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와의 소통은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8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잊지 못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초 작별 인사를 드린 강지양 할머님이십니다. 직장 다니느라 자식들과 제대로 말 한마디 못 나눈 게 제일 한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병원에 입원하신 뒤부터 자녀들과 매일 손편지를 주고받으며 보내신 3개월은 그분께 있어 가장 따뜻하고 빛나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며 스스로 가능성을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4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오며 목격한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실제로 80대에 접어든 한 어르신께서 소원했던 가족과 화해하고 이후 훨씬 더 밝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관계 회복의 문턱이 더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태블릿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가족들과 매일 연결된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연결입니다. 판단 없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관계의 본질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조언보다 경청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임경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충고와 지시만 하시던 분이셨죠. 제가 3달 동안은 듣기만 하세요 라고 조언드렸고 그 결과 54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후 딸은 매주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고 그 만남은 할아버지께 삶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또 다른 형태는 봉사활동입니다. 윤명자 할머님은 지역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우울감 해소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존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3년 이상 더 길었으며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 사람과의 관계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식물부터 돌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 한켠의 작은 화분조차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식물처럼 갑작스럽게 꽃 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매일의 정성과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그만큼 투자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 경동에서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마음가짐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장미숙 할머님은 암 진단 후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셨고 그 결과 진단 후 5년 이상을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셨고 저녁에는 감사한 3가지를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런 습관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면역력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김영철 할아버님은 매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며 기록하셨고 이 습관 덕분에 정신적 안정을 얻으셨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 역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83세의 박순자 할머님은 매일 아침 버킷리스트 노트를 Hola amigos y bienvenidos de nuevo a nuestro canal. Que este día esté lleno de la gracia y la paz de Cristo para cada uno de ustedes. Gracias por continuar en este viaje espiritual con nosotros. Mientras navegamos por un mundo en constante cambio y lleno de desafíos, es vital permanecer abiertos a los mensajes divinos confiados a la humanidad, en particular los revelados a través de la Virgen María y Santa Faustina Kowalska. Estas enseñanzas eternas nos invitan a profundizar nuestra vida espiritual, depositar una confianza inquebrantable en la misericordia de Dios y prepararnos para las pruebas que nos esperan. A través del testimonio de Santa Faustina y las apariciones de la Virgen María, recordamos verdades antiguas que ofrecen esperanza y guía en medio de las tormentas de la vida. El malestar social, los desastres naturales y las crisis espirituales pueden sacudir los cimientos de nuestro mundo. Pero la sabiduría impartida a través de estas revelaciones ilumina el camino a seguir. 평생 단 한 그릇의 식사로 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녀의 절제된 식습관은 건강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느낌조차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는 삶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김창호 할아버님은 자신의 밥그릇에 선을 그어두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원칙을 20년 넘게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적당량의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었습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가벼운 산책을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86세의 이정호 할아버님은 40년 넘게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는 걷는 동안만큼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In Medjugorje, a divine revelation has stirred souls and left an everlasting impression on all who have experienced it. Mirana, one of the visionaries, conveyed a message from the Virgin Mary, a call so urgent that its resonance transcends time and geography. This encounter with the Blessed Mother was not merely an event, but a profound summons to embrace faith, love, and hope in a world yearning for renewal.
With the gentle strength of maternal affection, the Virgin Mary speaks directly to humanity. My beloved children, I have watched over you, shielding you under my mantle of love. These words are more than comfort. They are a testament to her unwavering vigilance in our lives. Amidst chaos and uncertainty, Mary's message is a beacon of compassion and clarity, guiding us through fear and confusion. She stands as both mother and luminous guide, illuminating the way for those willing to seek truth with open hearts. The message from Medjugorje serves as both caution and awakening. 나눠 짧게 움직이는 것이 더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번 20분씩 나누어 실천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 가벼운 산책, 점심 후 조용한 거리에서의 산책, 저녁 식사 전 스트레칭으로 이루어진 이 분산된 활동은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습관화하기에도 적합합니다. 91세의 박명자 할머님은 누구보다 이를 잘 실천하셨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마치 정각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 2분간 제자리 걷기를 반복하는 규칙적인 리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여러 번 짧게 움직이며 꾸준함을 지키셨고, 그 결과 정신과 육체 모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머리가 맑아져요. 라는 그녀의 말처럼 이러한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언제 운동하느냐입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단순한 몸풀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하루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운동을 이어갔으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 유지와 직결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실내 운동은 바로 제자리 걷기였습니다. TV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걸음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중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산소 공급을 늘려 뇌. En un mundo cada vez más definido por el secularismo y el declive moral, el mensaje de la Virgen María al Padre Michel Rodríguez emerge como un faro de esperanza y urgencia. Transmitida a través de las profundas visiones de Iván y confiada al Padre Rodríguez, esta comunicación divina sirve como un llamado de atención para que los creyentes, especialmente en naciones como México, Brasil, Argentina, Colombia y Venezuela, despierten espiritualmente y se preparen para las pruebas que se avecinan. Estos países se encuentran en una encrucijada espiritual fundamental, y la Virgen María implora a sus hijos que regresen a sus cimientos cristianos antes de que sea demasiado tarde. Sus palabras abordan la creciente crisis de fe, instando a la humanidad a enfrentar las sombras invasoras del secularismo y la erosión moral. Advierte que sin un avivamiento colectivo de oración, penitencia y fe inquebrantable, estas naciones corren el riesgo de caer en la desolación espiritual con consecuencias sociales.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아름다움에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이 그녀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탱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력이나 신체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격한 수많은 인생에서 깨달은 것은,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거나 몸이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떤 준비도 무의미해집니다. 89세의 김영진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행복 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골목길에서 만난 길고양이가 내 무릎에 앉았다처럼 사소한 순간들을 기록하며 그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크고 위대한 사건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기쁨을 알아채는 데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높았으며 암 환자들조차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치료 반응이 놀랍도록 좋았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그날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8세 이영숙 할머님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아보자 라고 자신에게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